앞에서는 삼각형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사각형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각형을 이야기하기는 할 건데 그냥 사각형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사각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얘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만이 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이야기하고 또 결부가 돼버려가지고 요거를 제대로 안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걸 진짜 잘해둬야 됩니다. 자, 뭐가 있냐면요. 일단 원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 건데 초대충 엉망인 사각형을 하나 그립시다. 아무것도 평행하지 않고요. 그냥 사다리꼴도 아니고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자, 이상망측한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를 딱 그릴게요. 만약에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가 성립해요. 뭐냐면 여기 하고 여기 보이시죠? 두 개의 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자, 두 개의 각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할게요. 자, 얘네를 보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각이죠. 그러면 서로 마주보는 대각. 자, 서로 마주보는 대각이 만약에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얘가 성립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반드시 180도가 나와버립니다. 아하, 반드시 이게 성립해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냐? 외워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있어요. 자, 항상 이 이야기가 튀어나오긴 할 텐데요. 이거에다가 하나를 더 이어서 얘가 그림이 조금 많습니다. 자, 지금 이거 선생님이 그리는 건 앞에 시간에서도 그랬지만 여러분 문제집이나 이런 거에 절대 없어요. 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이 있는데요. 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사각형을 이 원 안에다가 그려 넣어 볼게요. 그런데요, 사각형을 딱 그렸다라고 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걸 이제 사각형으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삼각형의 조합으로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이걸 삼각형으로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대각선 그어야겠죠. 자, 대각선을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그었고요. 다시 이렇게 하나를 그었어요. 이렇게 딱 그어놓고 나서 보잖아요. 대각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같은 호나 아니면 같은 호나 같은 현을 바라보는 각은 동일합니다. 자, 무조건 이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호를 볼게요. 요 호. 자, 이 호를 딱 보시면 이 노란색 호입니다. 이 노란색 호를 바라보는 각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 노란색 호를 바라보는 각도 그러면 요 노란색이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각이 딱 보여요. 아하. 그런데 요거 각을 만약에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이 호를 바라보는 또 다른 각을 보세요. 그럼 이거죠. 얘도 무조건 알파가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왜요? 원주각이거든요. 똑같이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점을 잡아서 얘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도요. 이것도 무조건 알파라고요. 왜? 같은 원주각이니까. 얘가 되는 이유는요. 반드시 같은 원주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같은 원주각이니까 무조건 이렇게가 되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여러분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워요. 그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배웠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림을 주고 그걸 갖고 해석을 해라 라고 주는 이유는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이걸 안 외워요. 이거 안 외우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만 달달달달달 외웁니다.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정작 문제에서는 이걸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원 그림이 나오고 그 안에 사각형 그림이 나오면 알아서 대각선 그려주시고요.
알아서 대각선을 그린 다음에 알아서 같은 호 혹은 같은 현, 이 노란색이라고 치면 지금 요 노란색 현이에요. 요 현을 바라보든 요 호를 바라보든 같은 걸 바라보고 있으면 각이 같구나 라고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호. 그렇다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요쪽에 있는 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있는 각. 자, 이 초록색 호 보이시죠? 이 초록색 호나 아니면 이 초록색 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초록색 호나 현을 바라보고 있는 각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아하,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여기죠. 그럼 여기가 베타예요. 됐습니까? 오, 그렇다면 다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게 또 여기도 보입니다. 그럼 이것도 베타예요. 아하, 오라?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뭐가 튀어나와요? 여기는요, 여기는 막곡지각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딱 보잖아요? 바로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 알파, 베타, 동그라미. 알파, 베타, 동그라미. 세 개의 각이 다 똑같아요. 닮음이죠. 이게 무조건 닮음이 돼요. 여기 이렇게가 생기는 녀석하고 이렇게 생기는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반드시 닮은 모양이 됩니다. 잠깐, 이게 만약에 닮음이 된다면 그럼 얘하고 얘는 어떨 것 같아요? 맞아요. 얘하고 얘도 여기가 X면 당연히 여기가 X고요. 그런데 여기 각이나 여기 각이나 같은 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각이 같아요. 그럼 다시 여기 호랑 이 현인데 이걸 바라보는 게 여기하고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시 여기하고도 각이 같아요. 오라? 그렇다면 이번엔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하고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하고도 당연히 닮음이구나가 돼버려요. 따라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여러분한테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로 가면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선생님 책은 늘 그렇습니다만 맨 마지막으로 가면 분명히 킬러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킬러 문제로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야기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저걸 다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생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건 연습을 안 하고 맨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외운다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딱 보시면 이 행동은 알아서 해주시되 마지막에 뭐까지 찾는다? 마지막에 반드시 각을 찾아서 반드시 닮음이 되는 게 뭔지까지도 확인을 해두십니다. 자,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서로 마주보는 삼각형이 반드시 닮음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기하랑 또 섞이는 게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고등학교 기하에서는 할선 정리를 안 해요. 그러고 이게 닮음이 된다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기하에서는 할선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가 또 튀어나오느냐? 네, 또 튀어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쓰는 이야기는 교과과정 외예요. 교과과정 외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나 이런 거에 없습니다. 그런데 쓰여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원 안에다가 선을 두 개를 그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그을게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딱 그어놓고 나잖아요. 아하, 이러면 뭐가 보이냐면 여기에 A, 이거 길이가요. 이게 A예요. 그 다음에 요거 길이가 B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이거 길이는 C고요. 다시 요거 길이는 D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사실은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보이는 게 위에 있는 삼각형하고 아래에 있는 삼각형, 아니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 닮음이죠. 반드시 닮음이에요. 그죠? 여기가 X가 X끼리 닮음이고 다시 여기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닮음이고, 자, 무조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각이 똑같이 나오니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닮음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닮음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요, A-C는 D 대 B가 돼야 돼요. 맞죠? 항상 그렇게 되겠네요. 각도가 두 개가 똑같잖아요. 됩니까?
자, 그러니까 D 대 B. 됐습니까? 이게 여기가 만약에 동그라미라고 하면 동그라미 썼네. 여기를 뭐 이렇게 별 하나라고 하면 여기도 이렇게 이거 딱 하나 이렇게가 될 테니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두 줄이라고 하면 여기도 자중으로 두 줄이 될 테니까 각도가 항상 똑같아서 A 대 D는 C 대 B다 이렇게가 딱 써져요. 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하면요 뭐라고 써줘야 되냐면 A, B는 CD다. 자, 이렇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선생님이랑 이제 겟더럽 넘어가서 수능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할 텐데 뭐냐면요, 요렇게 쓰면은 교과과정 내예요. 이거는 교과 내부입니다. 이거는 교과과정 내라서 이 녀석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거는 닮음으로 쓴 거죠. 닮음으로 쓴 건데, 두 번째, 만약에 얘를 갖고 할선 정리로 쓰잖아요. 그러면 할선 정리가 뭐냐면요, 요렇게 돼요. 요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A 곱하기 B, 이거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그러니까 C 곱하기 D다. 자, 이렇게 쓰시면요, 요건 할선 정리가 되고요. 할선 정리는 중학교 기하입니다. 그래서 얘는 교과과정 외예요. 이건 교과 외예요. 뭐가 보여요? 진짜 이 교육과정 중에서 이 기하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내도 돼요. 이건 내도 되는데 얘는 내면 안 돼요. 근데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결과가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낸 다음에 이거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화가 나죠. 맞아요. 자, 그게 이 단원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굉장히 자주 튀어나오는 이야기라서 요거 잘 외워주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것까지를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를 할 때 웬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있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정말 다 외워야 되냐 하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항상 킬러 문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뭐가 있냐면 어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으면 이 원에다가 대고요, 지름을 하나 딱 그어봅시다. 자, 이렇게 지름을 긋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지름을 긋고 나면 여기다가 한 점을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러시면 앞에서 선생님이랑 했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서 선생님이 제일 첫 시간에 뭐 그렸어요? 그림 그리기 했었죠. 그런데 만약에 반원을 놓고 그리잖아요. 반원을 놓고 그리면 무조건 여기가 뭐가 된다고요? 90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하나를 점을 잡아도 이것도 90도예요. 따라서 원의 지름을 지나가는 현을 잡고 그 위에다가 점을 잡아서 삼각형 두 개를 그려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은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고, 이게 반원이면 항상 이게 지름선이에요. 지름선이 딱 그려져 있고 그거에다가 선을 그리면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방금 여기 그려져 있던 그림대로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됐습니까? 이것까지도 자동으로 탁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끝이 없죠? 여기서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선을 잡아요. 어떤 선을 잡은 다음에요, 이 위에다가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하나 얹어볼게요. 그 다음에요, 아래쪽에다가 얘랑 합동인 거 말고 다른 직각삼각형을 하나 잡아볼게요. 이렇게. 됐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게 원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게 원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얘가 원으로 보인다고요. 이 그림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부터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가고 다시 여기까지 지나가는 요래 생겨먹은 그림 겁나 어렵다. 자,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원으로 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도 되셔야 돼요. 자, 지금 선생님이 칠판에 그렸던 이 모든 그림들, 그리고 저기서 저거를 해석하는 저 모든 것들 이야기가
전부 머릿속에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전 시간에 했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또다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이야기를 한번 정말 파보자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까지는 최대한 많이 드린 겁니다. 이걸로 그러면 완전히 끝이냐? 사실은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지엽적이고, 그래서 지금 최대한 여러분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만 쭉 다 이야기를 했어요. 되셨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0페이지 22번 보세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런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원하고 사각형이 등장을 하면 이런 말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이 그림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기하 문제의 특징이에요. 무조건 그림부터 제대로 해석이 되고 들어가야 돼요. 아, 뭘 해석해야 된다고요? 보세요. 딱 보자마자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가 딱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눈에 딱 보이는 게 같은 홀을 바라보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 딱히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오씨,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세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냐고요? 잠깐만 책 넘기지 말고 그냥 한번 잠깐 보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 보잖아요. 30번 문제를 딱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막 각이 되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각선이 딱 그어진 게 보여요. 대각선 그어진 게 보이는데 얘네는 같은 홀을 바라보는 각도가 쫙쫙쫙 눈에 들어와요. 그거부터 표현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따라서 문제 스타일이 살짝 다르죠. 살짝 다른데 지금 얘는 같은 걸 바라보는 게 딱히 눈에 안 들어와요. 됐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AD는 3이다. 이게 3이 돼요. 그 다음에 CD는 6이다. 이렇게를 줬어요. 아하. 그런데 별안간 코사인 B라고 줍니다. 코사인 B가 9분의 1이다. 요게 코사인 B인데 요게 9분의 1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다. 이렇게를 딱 준 건데,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별안간 뭘 물어보냐면 AC의 길이를 물어본다. 아하. 그러면 원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일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여기가 뭘로 보여야 돼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딱 보여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하라는 게 AC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이니까 AC의 전체 제곱 해주시면, 그러면 3의 제곱에 다시 더하기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더라.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전 세션에서 선생님이랑 했었죠. 허구한 날 나온다고요. 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실은 뭐가 된다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녀석은 사실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딱 보입니다. 9 더하기 36에 다시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요. 플러스가 되고요. 6 곱하기 6이죠. 그러면 6 곱하기 6에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이렇게가 될 텐데 그렇다면 얘는 45고요. 다시 더하기 36 한 다음에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고요? 아하, 9분의 1이라고요. 여기 9분의 1이구나. 따라서 얘가 49가 되겠네요. 49가 되니까 루트 하시면 답은 7이다. 금방 나와버립니다. 됐어요?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훈련시키려고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풀면서 뭔가 지금 공중으로 날아올랐는데, 자, 이런 거 풀면서 쉽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엄연히 킬러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동네는요, 수능에서 그리고 학교 시험에서도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 한두 문제 안에서 여러분이 이걸 다 아는지를 물어보려고 문제의 난이도가 겁나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럼 이걸 보죠.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뭐 이렇게가 생겨 먹었다 이러고 줍니다. 이렇게가 생겨 먹었다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각형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사각형, 그것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를 했어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은 이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대각선을 좀 그려서 생각을 해버릇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을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릴 것이냐? 각도를 준 게 바라보는 쪽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 선 하나를 딱 그리는 순간 여기가 60도라고 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120도가 돼요. 이게 자동적으로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 기하라는 단어는요, 습관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외운 대로만 하려고 하고 하면 이런 얘기가 해설지에 절대로 쓰여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각도가 바라보는 데니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여기는 4예요. 근데 이게 60도예요. 이거 반지름 길이 뭐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BC의 길이 이걸 구해라. 오호. 그러면요. 이 붉은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붉은색을 만약에 X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인 법칙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코사인 법칙도 생각할 수 있고요.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게 뭘로 보입니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변의 길이를 준 거.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를 줬어요. 아하, 노란색 2개를 주고 각도까지 줬네요. 그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할 수 있잖아요. 됩니까? 요거를 y라고 하면 이걸 구할 수 있다고요. 왜? 각도를 아니까요. 아하, 그러면 y를 구해봅시다. y의 제곱은 그러면 4의 제곱에 다시 더하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120도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해져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16 더하기 4의 마이너스 4, 4, 16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헷갈리면 이렇게 바꾸세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도로.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코사인 60도가 돼요. 자, 빠르게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느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가 만약에 딱 된다고 하면 코사인 60도 뭐예요? 2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20 더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이죠. 따라서 28. 욕한 거 아니고. 자, 이렇게가 돼요. 자, 그러니까 y라는 녀석은 2루트 7 되겠네요. 됐죠? 루트 28이니까. 자, 그래서 y는 2루트 7이더라.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녀석이 뭐였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이 삼각형이에요. 여긴 60도라고 줬고요. 다시 써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거라니까요. 여기에 있어서 여기가 y고 여기가 x고 여기가 60도고 여기는 4다. 앞 세션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코사인 법칙은 절대로 두 변과 사이 끼인 각을 줬을 때 쓰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가 부족하면 그냥 무조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죠. 아하, 따라서 지금 얘도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이구나. 바로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보세요. 그러면 y제곱이라는 녀석은 코사인 법칙대로 쓰면 4의 제곱에 다시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다 이렇게가 써지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